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는구나. 이런 거를 잘 안 하시고 안 하고 어렵네 이거. 둘이 편하게 해도 되겠다. 이제 하자. 오늘부터 하자. 오케이. 그 말한 대로 에이트 쇼거든. 전란 잘 갔다. 정말 하는 게 없어서. 문 열어. 왔다. 비밀번호가 내가 몇 번이었지? 아유 반갑다. 아유 뭐야? 망가뜨렸다. 부시네. 이건 처음이잖아. 아유 반가워 친구들아. 고마워. 왔어 반가워. 들어와. 오랜만이야. 아니 근데 잠깐만 우리가 이렇게 두 친구 다한테 이거 물어보는 건 처음인데 우리가 다 이제 동아리 친구인데 그치. 어떻게 할까? 뭘 어떻게? 그러니까 저번에 이유하고 소리 누나가 왔는데 이유한테는 우리가 뭐 이유야 이렇게 했는데 사실 이유야도 쉽지는 않았어. 왜? 사회적 위치도 있다 보니까 오늘 대훈 씨하고 혜준 씨는 어떻게? 대훈이 혜준이 하면 되지. 저번에 YDG한테는 또 친구라고 해놓고 왜 난? 근데 YDG 등장부터가 혜준이는 유명기리기리 이러면서 등장하니까 우리가 어쩔 수 없었는데. 너도 유병기리기리 해. 편하게 그냥 대훈이 혜준이 그래, 편하게 해. 나는 그냥 편하게 그냥 나란이라고 불러줘. 정보를 주자면은 혜준이하고 나하고 띠가 한번 이렇게 진짜. 그 정도야? 근데 나하고 나단이하고 띠가 한번 이렇게 띠동갑이잖아. 동갑인 거지. 그러면 뭐 동갑이야. 동갑이지. 동갑이요? 올해 어떻게 되지? 나 2000? 나 2000년생이라 이제 만 25. 2000이야? 너 싫으면 싫다고 해. 아니 싫은 게 아니라 좀 아니야? 생각보다 많이 어려서. 여기 동아리에서 나이는 상관없던데? 아니 편하게 해. 리딩이 안 됐어 혹시? 혜준이가 해외에 오래 있다 들어왔던데? 촬영 때문에 뭐 촬영? 유승환 감독님이랑 휴민트? 휴민트라는 작품을 2달 찍고 지금 온 지 한 4, 5일? 진짜? 대훈이도 지금 넷플 작품 또 찍고 있다고. 원더풀스라고 찍고 있어. 충분한 답변이 됐고. 내가 대훈이가 너무 보고 사실 혜준이는 그냥 다른 매체에서도 몇 번 보기는 했는데 대훈이가 약간 요런 콘텐츠에 나온 거는 나는 처음이야. 꼬꼬무. 그게 유일한 뭐랄까 나들이? 나들이. 난 근데 그것도 너무 의식되고 어려웠었어. 너는 평소 성격 어떻니? 샤이한 게 있는 것 같은데? 나 좀 그런 거 같기도 해. 나 근데 조곤조곤한 스타일이야. 우리는 사실 뭐 이따 얘기 더 나누겠지만 좀 미리 공개된 부분을 다 보고 왔는데 어느 정도. 많이 달라가지고. 맞아. 낙차가. 그치. 이 계획 이따 하자. 알았어. 근데 혜준이 약간 가족들하고 보내는 시간을 되게 소중히 아낀다고 들었는데 주로 뭐 하고 놀아 애들하고는? 애들이랑 별거 안 하는데 그냥 같이 부대끼는 거 자체가 이제 좋으니까. 초등학교 이제 6학년 올라가고 초등학교 2학년 이제 올라가는데 6학년은 약간 지금 공기가 살짝 달라질 때 아니야? 슬쩍? 아직까지 좀 괜찮아? 괜찮더라고. 진짜 잘생겼겠다. 아들 뭐 다들 잘생겼다고 해. 좋다는 얘기가 있어. 근데 내 입으로 좋다는 얘기가 있어서. 근데 태어나자마자 완전체였대. 그래? 혜준이도 태어나자마자 잘생겼지? 별명이 이태리 조각상이라고 들었는데 잘 모르 처음 듣는 별명인데. 그래? 근데 부럽긴 한데 되게 예스러운 별명이긴 하다. 요새 이태리 조각상이라고 안 처음 하잖아. 들어가가지고 한예종 장동건인가 뭐 그. 그거는 익숙하잖아. 말이 안 되지. 동호 선배님 보면 그냥 빛이 나는 사람이고 나는 이제 그냥 왔다 갔다 했는데 원래 잘생긴 애들이 우리는 칭찬하면 인정을 바로 해버리잖아. 그렇지. 잘생긴 애들이 바로 인정 안 해. 겸손하거든. 어. 이거는 이미 뭐 설명해야 돼? 아니 이 사진도 내가 누가 올린 건지 잘 모르겠는데 피부 톤이나 뭐 이런 걸 좀 깨끗하게 해가지고 한 거. 나 근데 한 거고. 궁금한 게 저 때 찍고 있는 거 알았어? 몰랐는데. 나는 무조건 아는데 아까거든. 고백 같은 것도 되게 많이 받았겠다. 안 받았. 한 번도 받았어? 한 번도 받은 적이 없어. 그러니까 그걸 눈치를 못 챈 거지. 모르지. 일단 뭐 마음속에 또 다 담고 있다가 뭐 얘기를 못한 건지 몰라도 어쨌든 이건 얘기해줘. 왜 싫어 이런 거. 에이. 학교 다닐 때 이제 버스 이런 데서 이렇게 봐왔다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버스에서? 두
두 번 정도 있었던 것 같아요. 학생 때. 학생 때. 없나? 없나? 우리들? 우리는 어떨 것 같아? 어떨 것 같은데? 다들 그렇게 한 번씩 근데 요즘 여행에 빠졌다고 들었는데 대훈이는? 대훈이가? 빠진 게 아니라 가고 싶은 마음이 굉장히 커졌어. 해외에 좀 파란 하늘, 파란 바다, 맑은 시야 뭐 이런 데를 좀 예전에는 그런 데 별로 안 좋아했는데 이제 좀 그런 데서 좀 아 약간 휴양지 느낌이 좋은 거구나. 거기서 이렇게 물에 둥둥 떠 있고 싶어. 근데 이번에 촬영하면서 약간 파란 하늘, 파란 바다 많이 보지 않았어? 어디에서? 제주도. 나 제주도 한 번 갔어. 왜? 잠깐만. 여기가 근데 배경이 안동이었어 나는 안동. 안동이었어? 안동 우리 저 마을을 아예 마을을 만들어가지고 아파트 공사 부지였는데 거기를 빌려가지고 마을을 만들었어. 거기 제주도 아니었어? 제주도 아니었어. 제주도 좋아해서 나도 제주도 가나 했는데 한 번 부르더라고. 다 늙은 채로. 이거 얘기해줘. 아니 이거 제가 아 진짜? 내 일대기니까. 그리고 제주도 갔는데 파란 하늘도 아니었어. 그냥 다 그레이였어 그냥 이렇게. 대훈이는 요즘 수영해? 수영해 알고 하고 싶었지만 못했던 운동이었는데 이제는 숨을 쉴 수 있게 됐지. 근데 수영장에서 뭐 개그맨 취급받았다는 게 무슨 얘기야? 취급을 받은 거야? 아니면 개그맨인 줄 알았다는 거야? 뭐 어떻게 된 거야? 뭐 코미디를 했어 뭐 거기서? 아니야. 그런 건 아니고 수영하고 나와서 이제 샤워를 하는데 어떤 꼬마가 이렇게 돼. 그런 거에서 빨개 벗었을 때 왜 그랬더니 아저씨 그래서 나는 이제 알아봐 주시나 작품을 해서 봤나? 그래서 뭐 그랬더니 개그맨 아니에요? 이러는 거야. 어떤 근거? 모르겠어. 누구랑 착각했는지. 누구였을까 근데? 누구였을까 이거 궁금해. 아 있긴 있는 것 같은데. 나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오해받아서 싫었다는 게 아니라 나라고 알아봤는 줄 알았는데 다른 사람이라고 오해했던 게 이제 또 빨개 벗었기도 했고 그래서 승질이 나서 절로 가. 했더니 시선을 이렇게 마지막에 이러고 가더라고. 바닥을 맞겠지. 아 인사해야 되니까 이게 이렇게 했을 거야 아마도. 아 혜준이가 약간 분위기 메이커라는 얘기를 나 많이 들었거든. 맞아 촬영장에서. 저번에도 그 소리녀가 얘기했고. 그냥 이렇게 실없는 농담 계속 끊임없이 하고 스스로 얘기하기 힘들 것 같은데 형은 처음 만날 때보다 혜준이. 되게 좀 편안한 기운이 있어. 맞아 있어. 그리고 처음 뵙겠습니다. 처음 보는구나. 이런 거를 잘 안 하시고 안 하고 어렵네요. 둘이 편하게 해도 되겠다. 대단한데요. 이제 하자. 오늘부터 하자. 오케이. 그 말한 대로 되게 편안하게 바로 단도직입적으로 서울에 본 봤니? 뭐 이렇게. 그래서 아직 못 봤습니다. 내가 오늘 끊어줄 테니까 가서 촬영 끝나고 가서 봐. 아 좋다 편하다.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편하다. 허울 없이 그냥 그래. 먼저 그렇게 해주면 실현형 농담을 계속 한다 했잖아. 그게 좀 성공률 많이 하면 이제 걸려들기 시작하면서 내가 뭘 하려고 그럴 때마다 뭔가 그렇게 요구를 해놓고 기대를 하는 거지. 맞아. 이게 관종 공식이야. 소리 들었어. 관종? 아니 관쪽이 금쪽이 말고 관쪽. 관종이나 관종이라고 그런 줄 알고. 관식이에서 관쪽. 관식에서 전쪽이. 촬영장 평등하다 생각했는데 관쪽이. 불평 불만도 막 이제 계속 이제 하면서 일을 하는 거지. 이제 힘들면 힘들다 막 이러고 뭐. 대훈이가 뭐 옷을 뭐 해질 때까지 입는다고? 일부러 이렇게 해지게 하려는 건 아닌데 개인 옷을 입을 일이 그렇게 크게 많지가 않아. 그렇지, 그렇지. 아니,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는데 내 동선이 그렇더라고. 일터 아니면은 집 이렇게. 맞아. 이거 사서 뭐 하나 차라리 이걸로 소고기 사 먹지 뭐 약간 이런 느낌. 그런 느낌이야. 근데 최근에 뭐 시사회 때문인가 뭐 큰맘 먹고 옷 샀다고. 이거야? 그거야. 티가 난다 야. 잘 샀다. 여기서 이 옷 입은 거 보신 분이 있을걸? 전란 시사회 때 오셨던 분이 있어요. 전날 때 계속 그거 입을 거야? 앞으로 뭐 있으면? 근데 이제는 사실 뭐 무대가 많을 거 아니야. 많지 않던데? 그래서 이걸로 그럼 쭉 가는 거야? 야, 나 이거 오늘 니네 때문에 나온 거지. 야, 뭐 잘 안 나가. 뭐. 진짜. 그 전에는 좀 약간 꾸미고 이런 거 좀 좋아했었어. 좋아했었어. 옛날에는 액세서리
그다음에 뭐 귀, 그다음에 컬러 렌즈. 컬러 렌즈까지? 눈이 나쁘지도 않은데 막 회색, 파란색 막 이렇게 대학교 때 진짜? 트위스트 파마, 탈색, 선글라스, 목걸이. 와, 끝까지 갔구나. 멋쟁이였구나. 그러니까 이제 지금은 또 이렇게 나한테 자신이 없었어 그때. 그래서 뭘 가리려고 자꾸 막. 그럼 지금 자신이 있어가지고 이제. 아니 이제 이 일을 하려면 이게 나로서 좀 당당해져야겠다. 내가 나를 좀 사랑할 수 있어야겠다. 그래 너 괜찮아 이렇게 하면서. 그때쯤에 길거리 캐스팅 아니야. 당한 거야? 고등학교 때야 그거는. 길거리 캐스팅? 캐스팅이라기보다 그 왜 예전 잡지 그거 뭐 학생 십몇 세 아, 뭐 이래가지고 옷 이렇게 어떻게 입은 사람들 사진 찍. 맞아. 길거리 멋쟁이들 이렇게 찍어가지고. 근데 나는 교복에 농구화에 이제 거기에 깔맞춤한 모자에 액세서리 하고 가다가 기자분이 찍자 그래서 어디로 오라. 그래서 갔더니 이제 거기에서 예고 애들이 있었나 봐. 근데 난 예고의 존재를 몰랐거든. 갑자기 억울해지기 시작해서 알아보다가 여기까지 흘러오게 됐어. 이고 애들한테 왜 억울함 느낀 거야? 몰라. 억울함이 치밀었어. 나는 그냥 인문계 했으니. 뭐 그런 게 있었다고? 약간 그런 느낌. 그러니까 몰랐잖아. 알았다면 나도 좀 몰랐으니까. 생각 다양하게 했을 텐데 난 모르고 여기까지 용소숨 쳤어. 그래서 부모님한테 좀 도움을 요청하고 이제 정보를 알아내서 연기학원에 등록하게 등록을 한 됐지. 거야. 근데 그 나무위키에 2017년도부터 드라마에 눈을 돌렸다. 이렇게 써져 있는 게 웃기다고 그게 무슨 얘기야? 이게 막 와 웃긴 게 아니라 나는 그냥 연기라는 걸 하고 있는데 그들이 표현하는 거는 이제 드라마로 내가 눈을 돌렸다. 나는 드라마를 할 것이다. 그 뒤가 더 웃겼어. 왕성하게 활동하다가 23년부터 뜸하다. 그래서 이거 누가 쓰는 거지 물어봤더니 모든 사람이 맞아. 참여할 수 있다고 그러더라고. 그걸로 막 서로 싸울 때도 있어. 이렇게 했는데 그거 아니잖아요. 이거 수정하고 이렇게요. 나보다 나를 다 더 잘 알아. 맞아. 누가 읽어주는데 맞다 그걸 어떻게 알지? 뭐 이런 거. 까먹고 있었던 거를. 딸 이름까지 어떻게 이렇게 진짜? 쳐줘가지고 막 이러니까 도대체 어떻게 하는 거지? 왜냐면 나도 지금 내 키가 79로 돼 있는데 몇인데? 76. 그럼 좋은 거네. 그래서 입으로 빼지 않게 그냥 두고 있어. 그냥 아무나. 근데 누가 그렇게 했을까? 나를 본 사람일까? 그러니까 궁금한 그런 거야. 그럼 이제 기분인 거야. 76으로 바뀌겠네. 이건 편집해 주실 거야. 이거 내 보내주세요. 바꿔주세요. 내가 한 10분에 한 번씩 적시 170mm 한 번씩 얘기할 때 10분에 한 번씩 계속 계속 얘기하겠어요. 편집 못하는 중간에 나단이 키는 176이라고 계속 얘기를 해야겠다. 혜준이 분위기 메이커네. 혜준이 하면은 여러 가지 뭐 수식어가 있기도 하지만 나는 김원석의 남자라는 생각도 드는데 미생의 청과장으로 처음 접하신 분들도 아마 많이 계실 것 같아. 김원석 감독님이랑 그냥 처음 하게 됐는데 너무 운이 좋았죠. 사실 근데 나 미생은 정신이 없어. 진짜 왜? 왜냐면 이제 내가 한 11부부터인가 나오는데 맞아. 미생이 난리가 나고 있는 거야. 신드롬이 그날은 한 번도 촬영을 한 적이 없어. 그래서 저거를 내 앞에 과장님이 김희원 선배님이야. 맞아. 너무 잘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나는 그 현장에 벌벌 떨면서 거기 현장에 갔던 기억이 있어. 근데 그때 그 막내 장그래가 오징어 게임 참가했다는 거 들었어? 열심히 살던데. 생각해보면 그 회사가 좀 말도 안 되는 회사인 게 그 회사에서 2명이나 오징어 게임 들어가고 1명은 더 웨이트 쇼 들어가고 다 서바이벌에 미치는 사람들만 이게 잘 안 풀린 거지 직장 생활이. 그 회사가 어떤 일이 있었는지 오징어 게임 가고. 거기서 다 한탕 하고 싶은 사람들이야. 나 한탕하러 간 거야 사실은. 그때 뭐 살을 좀 증량을 많이 했다고. 그때가 서울의 보험 이후로 이제 찍는 거였는데 서울의 보험 때 조금 찌웠는데 그게 아까워서 이제 감독님한테 또 운동도 하면서 좀 찌우는 느낌으로 운동 선수들이 보통 이제 그 운동을 쉬면 이제 살이 붙으니까 그런 느낌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해서 그냥 핑계 삼아 이제 좀 더 몇 킬로 더 찍은 거지. 둘 다한테 궁금한 건데 악역도 또 많이들 했었으니까 비중이 몇 대 몇 정도 돼? 지금까지 해온 것 중에 근데 나는 근데 혜주는 진짜 악역으로 많이 기억. 그러니까 인상 깊은 것들은 우리가 또 그거 많은데 또 아닌 역할들도 되게 많아. 스님도 있고 막 그러니까. 오늘 이 작품만 해도 완전 아예 악역이 아닌 그치. 역할이어서. 초반에는 비율이 뭐 악역이 한 60, 그다음에 나머지 한 40 정도였던 것 같고 지금은 이제 한 반반 오히려 악역이 좀 더 적나? 뭐 요새는 조금 처음에 했었던 역할이 신인 때는 아무래도 좀 영향을 많이 받을 수 있겠다. 그치. 그거를 보고서 이제 캐스팅이 맞아. 보시니까. 그러면 처음으로 그 악역의 역할을 좀 끄집어낸 게 이제 변형주 감독님이랑. 사실 그런 역할이 해보고 싶었었어. 그러니까 나를
아무도 그런 역할에 안 쓸 거라고 생각을 워낙에 곱상하고. 그치 이거였으니까. 근데 속으로는 되게 하고 싶어 그런 역할들. 배현주 감독님이 이제 그거를 오디션 보면서 이제 발견을 해 주신 거지. 멀끔한 사람이 욕을 해대고 하면 정말 무섭겠다라는 거를 보신 거지. 그래서 이제 그것 때문에 이제 쭉 하게 됐던 것 같아. 해본 것 중에 얘 진짜 나쁜 놈이다 싶었었던 역할도 있어? 사회 빠진 게 제일 나있어. 어이구야. 근데 그냥 악역이면 사실 고민을 안 했을 텐데. 이게 사람들한테 무지하게 재수 없는 놈, 그러니까 맞아. 나쁜 이미지가 좀 달라. 바람을 핀 사람이라는 거는 비겁한 일을 한 찌질하고 쪼잔하고 뭐 하여튼 이런 느낌으로. 근데 그 인간이 참 안 됐지, 사실. 나는 기억나는 악역은 딱 그거야. 독전에서 속이려고 하는데 갑자기 잠깐 이거 라이카 맞아? 딱 이렇게 얘기하는 거. 분위기랑 눈빛이 나는 너무 딱 놀랬었어. 잘했나? 아니 난 너무 재밌게 봤었어. 독전으로 기억해 주신 또 분들이 많지. 또 영화로는 또. 그러니까 사실 악역이라고 하면은 거기 독전에 나온 박선창은 진짜 막 끔찍한 짓 하고 하는데 사람들이 야 걔 독전 걔 밉드라는 안 해. 바람핀 애 보고서 쟤 저 죽여야 돼 저거. 삿바자. 없어져야 돼 저런 애 삿바자야. 약간 다른 것 같아. 악역이랑 저거랑. 보고 젊은 친구들이 멋있다고 맞아. 근데 멋있어. 딱 옷도 후보의 멋있어. 세계는 욕을 좀 다른 식으로 하는데 근데 실제로 보니까 괜찮네요. 뭐 실제로 보니까 실제로 보니까 뭐 잘생기고 선해 보이시네요. 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이 많지. 대훈이도 악역을 많이 또 했었는데 난 괴물도 기억 많이 나고. 괴물은 악역 그러니까 비슷한 것 같아. 그 역할에 임했을 때 마음가짐은 내가 악역이다라는 생각을 좀 안 하는 것 같아. 그럴 수 있지라도 최대한 이해를 해야 할 수 있으니까. 반전이 있는 캐릭터죠. 근데 그거 모르고 처음에 했다면서 전체 대본을. 일단 이 구조도 너무 어려웠었고 그래서 배우들끼리 이제 촬영하려고 모이면은 스타디 비슷하게 해서 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되고 이렇게 돼서 흘러간 거지 막 이렇게 돼서 서로 이해하는 과정도 조금 갖는 시간도 종종 있었었고 그래서 너무 복잡하고 그러니까. 그래서 나중에 깨달았을 때가 그렇게 하면 되겠구나 막 이런 순간도 있었고 서울의 봄 역할도 원래 처음에 좀 고민을 했는데 뭐 정민이 형한테 뭐 얘기해보면서 뭐 좀 결정하게 됐다고. 이게 실제 일이니까 그거에 대한 부담 때문에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하고 있다가 이제 정민 선배님이랑 이제 감독님이랑 같이 리딩해 보면서 너무 실제에 맞춰서 할 필요가 없구나. 어차피 영화 만들어내는 거기 때문에 대본에 있는 캐릭터를 좀 더 중점적으로 해서 그 캐릭터로 가면 더 좋지 않을까라는 위안을 받고 이제 시작을 한 거죠. 우리 요거 뭐 공개 시점이랑 나 지금 이거 좀 헷갈려서 뭐 잘 모르겠는데 그냥 얘기하면은 터미널에서 딸이랑 같이 있는데 노태원 당선되더라. 노태원 당선된 거를 노태원이 지금 듣고 있더라고 옆에서. 이렇게 하면서. 그러니까 그래서 저거 괜찮나? 의도된 게 아닌 거잖아. 노태원이 야 깨알쟁이네. 본인은 알고 있었어? 그때 얘기를 해볼까? 뭐 다른 화면으로 바꿔 속으로만 얘기하고 그 뭐 축하연 촬영할 때 뭐 이래도 되나 싶었다는 생각 들었다고. 구태타를 성공하고 그치. 막 즐겁게 노는 장면인데 갑자기 뭐가 오더라고. 이거 진짜 짜증난다. 그리고 이게 노는 거 자체가 너무 죄스러운 거예요. 역겹더라고. 그 광경이 잠깐 힘들었던 것 같아. 쉽지 않지. 하루 정도 좀 찝찝했던 것 같아. 그 영화가 어쨌든 또 1000만이 넘었고 해서 1000만 배우가 됐을 때는 소감이 어땠어? 그 처음 해보는 거라 사실 이렇게 분위기가 타니까 욕심이 많이 나더라고. 이렇게 네이버에 이렇게 1000만 배우 타이틀 이렇게 트로피가 이렇게 붙거든. 있으면 좋잖아. 또 그래서 자랑 같은 것도 좀 했어 주변에? 만나는 사람마다 뭐 저건 씨 하고. 트로피 보여주고. 근데 대훈이 약간 이 사람이 그 사람이야? 이런 얘기 좀 듣는 걸 오히려 좋아한다는 얘기. 우리는 여러 가지 인간상을 표현하는 직업을 가졌으니 각자 다 다른 모습으로 존재하고 싶은 그래서 제일 좋아하는 칭찬인 것 같아. 그러면 나도 한마디 좀. 나 최근에 헤어질 결심 뭐 찾으려고 다시 한번 봤는데 거기 있더라. 너 모르는데 그게 너야? 야 무슨 역할인데? 그거 진짜 멋진 역할이지. 진짜 최고지.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오디션 봐서 그렇게 됐어 하게 됐어. 막 길게 나오진 않았잖아. 어디 나오지?
봤는데 수면 클리닉 의사인데 이렇게 셋이서 맞다. 지금도 그 사람이 너야라고 이렇게 무슨 양이 했냐고. 맞아, 거기 나 얼마 전에 봤는데 깜짝 놀랐어. 그 전란도 나 솔직히 봤는데 그때 몰랐었는데 하더니 그때 전란에도 있었던 걸 다시 또 알게. 그러니까 보다 보면 그런 게 좀 맞춰지는 거야. 하나씩. 이 작품 하고 나서 이제 대훈이가 여기저기서 많이 나오니까 진짜 반갑지. 맞아. 쟤 아는데 이러고서 그거 자체가 나 기분이 알았었는데 좋아. 내가 너였어라는 말이 또 생각나는 게 나는 그 거꾸리 우영우에서 거꾸리 그 신도 난 사실 그때는 대훈인지 몰랐는데 지나고 나니까 이제 그게 너였어? 진짜. 장승준 변호사 역할로 그때 뭐 촬영할 때 계속 매달려 있었다고 하는데 그 거꾸리가 좀 끼기가 좀 힘들었어. 뭐 어렵게 준비했는데 잠깐 쉬었다가 다시 끼자 이러면은 아유 됐어 그냥 있을게 이렇게 있었는데 원심 불리기 안에 들어가면 이런 기분일까? 근데 그거 하고 그 뒤에 건강검진했는데 실제로 키가 좀 컸더라고. 해야겠네. 허리 위로 길어진 것 같은 느낌인 건 거야. 다리는 아래로 다리가 아니고. 길어졌는데 많이 아프고 좀 힘들었겠다 이거 계속 매달려. 피 막 쏠리고 그치, 머리 올라오니까 얼굴 부어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었지. 내가 배우면 사실 거꾸리 설정이 꼭 필요한가라는 생각도 많이 들었을 것 같거든. 재미있었어. 이거 뭐 주변에서는 야 그거 네 애드립이지 네가 하자 그랬지라고 하는데 대본에 있었던 거고 어렵게 생각해서 또 쓰셨는데 이행해야 된다고 생각이. 너도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스타일이고 네, 약간. 나도 하라는 대로 다 하는 스타일. 나단이 키는 170m. 그나저나 또 폭싹속았수다를 보고 지금 내 감정이 이게 필요했던 것 같아. 좀 촉촉해졌어. 눈물바다가 됐지 전국이. 그치. 지금 이제 2막까지 공개가 다 됐고 이제 3막 예고편이 또 있다고 그래서 우리가 예고편 좀 같이 볼라는데 괜찮아? 그래. 봅시다. 지금 세상이 무서워. 일찍 다녀야 돼. 외박 안 돼. 안 돼. 엄마 다 알아. 내가 누구랑 외박을 한다 쳐도 가만 생각해봐. 엄마가 거기서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 내가 어떻게 세상을 살지? 우리가 지켜주면 되지. 은영아, 너 잘못한 거 하나 없어. 너 엄마랑 똑같이 생겨가지고. 마음이 자라는 순간이 있다. 아빠 내일 뒤에 있을게. 뭐든지 하나도 마음 쓰지 마. 너는 다 잘해. 내가 안다. 내가 다 안다. 3막 예고편을 지금 산마. 대훈이 어때? 빨리 보고 싶지 뭐. 되게 오래 기다렸어. 너무 오래 기다렸고. 진짜 이게 배우들끼리 이렇게 예고편 이렇게 한번 보는데 다 보고 나면 눈이 촉촉해져 있어. 그래서 서로 이렇게 뭐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거 첫 예고편 나왔을 때 그 예고편 보는데 이거 뜨거웠어. 그지? 진짜. 왜 그래? 첫 경험이야. 왜 그럴까? 소리나도 와가지고 진짜 주룩주룩 울고 가지고. 그러고 가셨어. 각자 좀 역할 한번 소개를. 나는 이제 양관식이라고 애순이와 그냥 같이 하는 삶을 살고 있다는 희노애락을 다 느끼는 그런 인물이라고 할 수 있고 되게 성실하고 우직하고 그런 인물이에요. 대훈이는? 부상길이라는 역할이고 마을에서는 쌍길이 혹은 쌍길이라고 불리워지고 배를 여러 척 갖고 있는 마을에 돈 좀 있는 신업에서 봤던 말이 기억나는데 어떻게 살았느냐가 말년을 좌우한다라는 진리를 여지없이 보여주는 인물이고 모든 걸 가진 것 같이 굴지만 정작 내 거 하나 없는 사람이고 마지막 페이지를 덮으면서 느꼈던 거 이 사람 불쌍하다. 근데 다 지가 그런 거야. 자초한 거지. 그만하려고 그랬어. 나 사실 되게 좀 신기했던 게 사실 보검이랑 혜준이는 다르게 잘생긴 거고 막 닮았다는 느낌 많이 안 들고 평소에도 비슷하다는 생각 안 했는데 보고 나면은 같은 사람인 거야. 말투도 똑같아. 저 사람이 크면 저렇게 됐겠다 싶은 게 막 맞아. 보이더라고. 말투 조율의 과정이 있어. 말투를 조율하다기보다는 이제 내가 내 말투로 확 갔을 때 조금 이렇게 정리를 해주시는 부분들도 있었고 이 교차하는 장면 같은 경우는 최대한 그걸 좀 맞춰서 동작 같은 거나 뭐 그렇게 하려고 그랬고 보검이 너무 고마운 입장인 상태야. 앞으로 어떻게 될지 이제 보검이가 나한테 고마워할지 안 할지
앞으로 보면 알겠지요? 알겠지용은 몰라. 하나 밀고 있어. 지금 만들었어 지금. 그러세요? 나 얘기 들으면서 사실 좀 올라왔거든. 난 본 기억도 나고 그래가지고 했는데 알겠지용에서 이게 바로 들어가 버렸네. 되게 근데- 편안해졌어 이제 얼마 좀 있는 동안. 진짜? 다행이다. 다행이다. 사실 이게 뭐 업계 용어고 뭐 그렇게 뭐 표준어는 아니지만은 우리가 어떤 이렇게 작품 나왔을 때 야, 제가 다 따먹었어 뭐 이런 거 하잖아. 그러니까 돋보이는 어떤 씬스틸을 했을 때 개인적으로 나 원픽은 나는 부산길이었어. 보면서 막 그냥 계속 너무 재수없는데 너무 웃겨. 왜 약간 좀 정두가. 근데 정을 주기에는 사실은 싫어. 나는 싫었어 정주기. 근데 정을 좀 주게 되더라고. 요즘 연기하면서 어땠는지 나 그냥 좀 궁금했었거든. 시작하기 전에 너무 부담이었고 왜냐면 젊을 때부터 이제 노여까지 해야 되니까 그 부담도 스러웠었고 일단 작가님이 너무 잘 써주셨어. 내가 한 거는 뭐가 있을까? 라고 겸손 떠는 게 아니라 거기에 정말 다 묘사있고 절로 그려져 있었던 대본이었었고 이 작가님이 악인을 악인으로 끝까지 추락할 때까지 안 둬. 성향이 부산길의 또 입장에 서서 또 대변해주고 곤두박질 치게 두지 않는 것 같아. 그게 작가님의 어떤 방식이지 않을까. 나는 지금도 부산길이 나쁘다고 생각하지 않고 다만 표현에 서투르고 마음 전하는 거에 서투른 사람 그 정도 선을 잘 그려주신 것 같아 작가님이. 아까 처음에 우리끼리 잠깐 얘기했는데 확시야 학시야? 시기에 따라 다른 것 같아. 젊었을 때는 정말 이제 힘이 넘치니까 이제 정말 어떻게 해버리겠다에 확 쉬고 나중에 가면 거의 공포 탄 느낌인 건 거야. 그러니까 뻥총. 확시 이렇게 조금. 그래, 이게 다르다니까. 디테일하네. 근데 감독님도 조금 여러 가지 학시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주는. 아니, 너무 이게 시그니처 대사니까. 나는 그냥 한길이.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생각인 줄 알았는데 이게 진짜 디테일한 게 있구나. 이게 확시 안에서도. 이거 중독성 있어. 맞아. 이 노래 같은 거 나오는 거 아니야 이러고 혹시 노래? 근데 내가 그 대본에서 묘사 처음 내가 눈으로 읽었을 때보다 덜 살린 것 같아서 좀 아쉬운 부분이 있어. 살면서 한 번도 유행어로 하는 거를 만들어 본 적이 없어서. 100%야 100%. 삿바죄 만들었으니까. 너 지금 나가면 다 학시하고 있는 거야. 다 하고 있었어. 다 하고 지금 있어. 우리도 뭐 시작할 때 확실히. 근데 대본이 보관 이사쯤에 들어갔다고 그게 뭐야? 이건 뭐야? 그렇게 진짜 대본 좋다고 칭찬하더니. 그러니까 작가님 칭찬하더니. 보관하려고? 지금 처음 얘기하는 건데 이게 다른 이유가 아니라 우리 작품이 대본 관리가 철저했어. 그래서 나는 주로 태블릿으로 대본을 보는 편이었는데 이번 작품에서는 되게 오롯이 종이 대본으로 봤는데 이게 가끔 수정본이 와서 바뀔 때가 있어. 근데 그 전에 갖고 있던 거를 수거를 해갖고 그래서 새로 받은 것만 갖고 있어. 건네주는 게 늦어졌을 때였어. 이사를 해야 됐었어. 아이고. 난 챙긴다고 이제 챙긴 거지. 대본이 얇아. 세상에. 아이고. 새로 나온 수정본께 글로 들어가고. 근데 컨테이너가 한 달 동안 거기가 있었던 거야. 그래가지고 그거를 꺼낼 수도 없고. 좋아하니까. 온 짐이 거기 컨테이너 안에 있으니까 어떻게 또 막 찾아. 그 시내 또 하필 여러 명인 거야. 소리 누나, 백준을 또 해녀 갑자기 딱 등장하면서부터 갑자기 다른 거라는 거야. 내가 나와야 되는데 이제 내가 안 나오는 거야. 자, 상길! 왜? 뭐 이랬어. 뭐 이러다가 그랬더니 지원 누나가 또 거기서 얄밉게 상길이 저 새끼 대사를 안 해왔나 보다. 그래가지고 재빨리 옆에서 막 그래가지고 사실 창피한 거야. 대본을 관리를 내가 못했으니까. 그래가지고 왜 자꾸 늦냐고 원석 감독님이. 그러니까 감독님이 악의가 있어서가 그런 게 아니라 여기서 흐름 빨리 가야 돼. 감정이 이제 이러실 때가 있는데 그래서 너무 곤란해서 지원 누나 끌고 와가지고 왜 그러냐고. 그랬어? 난 몰랐지. 이랬던 기억이 있어. 땀이 났어. 원래 당황하지. 지났으니까 죄송하고 앞으로 관리 잘하겠습니다. 상길이가 1, 2막에선 좀 밉상으로 사실 솔직히 뭐 인정하잖아. 밉상으로 보이긴 하는데 밉상이지. 3, 4막 가면 좀 새로운 스토리가 있어. 우리가 좀 마음이 바뀔 만한? 변화되지. 아무래도 이제 힘도 약해지고 다 떠나가는 것 같고 앞에서 떵떵거리고 더 외치고 소리치고 있지만
결국에는 이게 홀로 남는 변화되는 과정 속에서 또 변화된 상길. 상길이도 지 나름대로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뚜렷하지. 그런 생각은 없었어. 그러니까 상길이는 온전히 혼자서 이제 청년 그때부터 이제 늙을 때까지 노년까지를 다 해내는데 이제 뭐 관식이나 애순이는 한 3-4명이서 나눠서 이렇게 하잖아 그거를. 억울하진 않았어. 나도 좀 맞아. 나눠서 하고 싶은데. 맞아. 혜준도 여기 손가락 분장이 적은 시간이 걸리는 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손가락 분장이지. 아, 분명이지. 진짜로 이렇게 했을까 봐? 아, 잠깐 부러뜨렸었는데 내가 분장이 한 번 하는데 한 3시간 정도 아 진짜. 걸려가지고 어떤 날은 노역이었다가 젊었다가 노역이었던 날이 있었어. 내가 말했지 제주도에 며칠 안 있는데 제주도에서 그랬어. 제주도 하늘과 컨테이너 그 분장차 하늘을 7시간을 하루에 분장했던 적이 있었던 것 같아. 그래서 그럴 때는 조금 힘들었었어. 저번에 소리 누나하고 이유가 왔을 때도 그 김원석 감독님의 어떤 디테일이라든지 뭐 소품 챙기는 거라든지 감탄하면서 이렇게 얘기할 줄 알았는데 한숨을 푹푹 쉬면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둘이 기억하는 어떤 김원석 감독님의 어떤 뭐 디테일이라든지 이런. 이번 작품은 이제 그러려니 하고 이제 나는 해서 그러려니 하고. 유경험자. 감독님 하고 싶은 대로 하세요라고 생각했던 거고, 사실 근데 그 전에 이제 작품들을 겪으면서 이제 뭐 미생할 때만 해도 여기 꽂혀 있는 서류가 그 사무실과 어울리지 않는 서류가 꽂혀 있거나 뭐 이랬을 때 별로 안 좋아하시는 거예요. 진짜처럼 이제 배우들이 할 수 있게끔 사실 해주는 거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전혀 이제 오점을 남기지 않으시려고 하는 부분들도 있고. 런닝 있잖아, 런닝. 하얀 런닝 주름. 그거 주름? 그거 체크하시는 거. 그다음에 배가 이제 나온 거를 분장했을 때 배 주름, 영란 호피 무늬 치마 거기 무늬 패턴이 다른 무늬 없냐고. 그거 할 때 조금 대단하다. 근데 왜 저번에도 다들 이 얘기할 때 안 웃으면서 얘기하는데? 혜준이 이랬어. 내가 배 분장하고 왔더니 야 근데 너 그 배꼽 뚫어야 되는 거 아니냐? 배에 끼는 이게 뭘 장착을 했는데 배 나온 사람들 티셔츠 팽팽하게 입으면은 배꼽에 이렇게 구멍이 음영이 지는데 그게 없으니까 형도 원석 감독님이랑 같이 지내서 그런지 야 그 배꼽 뚫어야 되겠다 야 이러면서 형도 되게 디테일해. 근데 성대모사 되게 잘한다. 내 성대모사 했어 지금? 내가 완전 그랬어? 똑같이. 그래 똑같아? 비슷했어. 아, 나단이 키는 170. 저번에 소리 누나 나왔을 때 가장 우리가 좋아하는 대사 물어봤을 때 소리 누나는 두드려 두드려. 라고 했었었는데 혹시 기억나는 좀 애착이 가는 대사나 그런 순간 있을까? 삶인 사라진다. 그 말이 너무 강력했어. 최고. 응원이자 위로이자 굉장히 많은 걸 포함한 그 강력한 워딩을 나는 굉장히 좋아해. 혜준이는 딱히 뭐 기억나는 게 아니, 진짜 사실의 대사들이 딱 하나하나 다 맞아. 좋아서 많아서 결정도 못할 뿐더러 진짜 보면서 그냥 확 느껴지는 대사들이 너무너무 많아. 강력한 게 너무 많이 오니까 그리고 나는 그 두드려 할 때 또 손도 찍잖아. 와, 이렇게 큰 손은 처음 봤던 것 같아. 그러니까 손이 너무 커 보였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장이 뭔가 이렇게 집안에 어떤 여러 가지를 안아보겠다고 이렇게 하는 그 모습이 진짜 그것도 너무 멋있었어. 상길이가 나는 되게 인상 깊었던 장면 중에 하나가 조용필 모창을 하면서 나오는 부분 있잖아. 그래서 나 이거는 대본이거나 아니면 뭐 현장에서 어떤 뭐 조율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을 했는데 이건 원래 있었던 내용이야? 아니야. 감독님은 조금 내가 이거를 할게요라고 했을 때 갸우뚱하셨었는데 열심히 해서 좋게 봐주셔서 끝나고 그럴 수 있겠네 라고 그렇게 해주셔서 너무 다행이었어. 잘하더라 모창을. 아니 그냥 열심히 가족도 생각하면서 했어. 근데 작품이 너무 좋으니까 그냥 살신성인하게 그치. 되는 그날 한 8시간 혼자 막 그랬나 봐. 지금으로 따지면은 유세를 하는 거야. 그치. 대장으로 뽑아달라고 마을 사람들 앉아놓고 혼자서 계속 떠들고 막 하고 노래 부르고 쇼하고 그랬던 약간 장면인데 그 장면이 한 편에 막 연극이나 한 편에 뮤지컬 보는 것 같아서 혼자 이렇게 다 왔다 갔다 하면서 막 노래 불렀다가 뭐 했다가 젊은 관식이랑 이제 어른 관식을 다 맞서봤잖아. 젊은 관식이랑 좀 호흡이 어땠어? 많이 못 만났어 생각보다. 그랬나? 은근히 만났는데 또 은근히 못 만났더라고. 여러분들이 다 알고 있는 보검의 이미지 깨끗하고 맑고 바르고 피지컬도 크고 머리도 작고 나랑 좀 다른 종족 사람 같은 느낌? 운동선수 출신이기도 하고 되게 일을 많이 한 느낌으로 주려고 이렇게 몸을 그렇게 멋있게 만든 좋더라, 몸이 좋더라. 좋은 사람인 것 같아. 최근에 만나가지고 이렇게 야 반가워 이거 딱 안았는데
이게 남자 몸이지. 둘 다 아빠고 남편 역할로 이제 또 했는데 뭐 이 집은 말할 것도 없어. 알아서 너무 잘 되는 집인데 저기는 이제 영란이한테 언제부터 좀 잘해줄 건 잘해주는 게 좀 약간 예정에 있는지. 그러니까 역할로서 말을 하자면은 난 늘 잘해줬다고 생각해. 난 늘 잘해줬다고 생각해. 근데 왜 이렇게 나한테 잘 못하는지 모르겠어. 근데 순간 그 톤이 나오네. 조금만 뭐 스포 아닌 스포 뭐 이렇게 하면은 변화되는 뭐 이런 모습들이 좀 있나? 사운드는 신기하게 계속 유지돼. 이제 뭐가 위치가 아래에서 위를 보고 쳐다치는 이제 이렇게 되지 않을까? 사실 저번에 그 이유랑 소리 나왔을 때는 우리가 스포 때문에 이제 금명이 얘기를 못했는데 처음에 이제 딸로 이제 이유를 맞이하게 된 걸잖아. 그때 뭐 그걸 알게 된 순간 어땠는지. 좋았지. 같이 이렇게 사실은 나이 아저씨 때는 드라마에서는 같이 나오긴 했는데 같이 해본 적이 없고 진짜 딸 같은 진짜 으쌰으쌰 해주고 싶은 이건 뭐 잘하고 있지만 계속 옆에서 보면 이렇게 안쓰러운 부분들이 저 현장 쪽 슈팅 조금만 방에서 막 지쳐가지고 이렇게 막 했으면 이렇게 안쓰럽고 그래서 이제 옆에서 저 자랑도 많이 쳐주고 이렇게 많이 응원해줬던 것 같아. 내가 응원받아야 되는데. 재밌다고. 막 예순도 얼마나 분량이 많아. 나는 이제 조금 그 사람들보다 여유가 있으니까 옆에서 막 힘 붙어줘주고 금명이랑 예순을 같이 해야 되니까 무지무지 아마 힘들었을 거야. 그 터미널 거기에서 버스랑 뭐 나 거기 그냥 틀면은 그냥 무조건 그 짜장면집부터 해가지고 나 그냥 무조건이야. 짬뽕 왜 이렇게 오랫동안 뒤적거리는 빨리 거져서 빨리 좀 죽겠는데 계속 이러고서 거기서부터 그냥 막 왈칵왈칵이야 그냥. 그걸 때 감동을 좀 파괴하자면 그런 설이 있어. 관식이는 오징어를 별로 안 좋아해. 근데 마침 이제 딸이 오징어를 좋아해. 그냥 홍합이나 뭐 이런 거 좋아하고 오징어를 별로 안 좋아한다는 그런 설이 있어. 이제 앞으로 공개될 또 3막도 남아있고 이제 또 3막을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스포일러를 좀 조심해가면서 한번 좀 약간 좀 기대 포인트를 한번 좀 얘기해 준다면은 쟤 누구야 쟤? 인사하고 있는 애? 왜 뒷모습만 보여줘 사람 미치게. 그건 나야. 거짓말하지 마. 이렇게 비슷하잖아. 아니 저 옆에 있는 게 인사하는 사람 안 보여. 여기 찔러도 안 나오겠다. 안 나와. 내가 나오겠다. 또 몰래 비하인드 영상 좀 갖고 왔거든. 그래? 같이 한번 볼까? 그때 이사 갈 때 이제 그 유학 보내려고. 제주도 나 따뜻할 때 한번 갔네. 그래서 여기가 제주도였어? 여기 제주도. 되게 제주도스럽지 않은 데는 제주도고 뭐. 저 그런 데가 있다니까. 저런 나무 봐봐. 저런데. 맞아 느낌이 좀 다르긴 해. 저거를 그럼 심었어도 되는 거 아니야? 딴 데다가. 하늘색 뭐 찍고 갔네. 아니 무슨 스트레칭을 많이 하네. 자기가 들 거 아니면서. 그러네. 아니 실제 본체라고 하잖아. 본체 혜준이랑 관식이랑 좀 비슷하다고 그때 소리나가 얘기를 해줬었거든. 그게 있죠. 근데 나는 관식이라는 사람처럼 그렇게 진중하지는 못하고 묵직한 느낌은 없어요. 갑자기. 저희 편한 놈 만들고. 그게 아니라 이제 관식이를 촬영하면서 집에 애들이나 와이프한테 좀 미안한 마음들이 많이 들어. 더 잘해주고 관식이를 통해서 이제 이런 삶을 좀 살아보고 싶다라는 관식이란 역할이 사실 나한테는 과분하다는 생각도 들고. 여기도 이사를 하는데 실제로 이유가 이사 계획이 있다고 했었잖아. 그래서 소리 누나가 또 직접 가겠다 하더라고 도와주러. 아이유? 이사한다고? 어디로 이사한대? 그것까진 요새 이사할 때 그렇게 막 도와주러 갈 필요 이삿짐 T이지. 진짜 나는 내성적인 나 아이인데. 그건 I이고 T는 세 번째 거 얘기하는 건데. 야, 살짝 T 좀 모먼트가 나와가지고. 다음 비하인드 한번 보자. 이렇게 찍었구나. 와 잠깐만. 뒤에다가 저렇게 하고. 이것들 꼭 맞아야 정신 차. 너무 사랑스러웠어 저때 달려올 때. 저거 벗어서 어쩌겠다고. 이건 애드립이었어 바지 벗는 거는? 너무 잘 살았다. 그러니까.
바지 벗을 줄 몰랐잖아. 아, 너무 재밌었어 그냥. 약간 뭐 사이다 순간이기도 하면서. 아, 근데 바지 벗을 생각을 어떻게 한 거야? 실제로 두껍고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생각했을 때 여기 비벼야 되는데 감각이 둔하니까 빨리 벗어야겠다. 벗어서 비비는 게. 그럼 원래 애드립이 좀 하는 편이야, 애드립을? 좋아하기는 하는데 얼마 전에 경호 나와서도 그 얘기 하는 거 맞아. 같은데 대본을 애드립화해라 뭐 이런 얘기 했는데 거기에서 벗어나지 않는 선 안에서 맞는 상황이 가면은 덧붙임이 있을 수 있으면 하고 근데 살아있을 수 있는 대사가 있다면은 좀 채용하는 편인 것 같아요. 상길이랑 같이 하는 장면 보면 늘 기대가 되는 것 같아요. 상길이가 어떤 식으로 가능할까? 그러니까 대본에 있는 내용 자체도 분위기를 확 만들어주는 게 있어서 같이 촬영하다 보면 되게 기대돼. 네, 없는 거 하나 했다 그러면 너무 재밌고. 앵글에 안 걸릴 때였는데 내가 이제 늘 이제 와가지고 막 뭐라고 막 이렇게 떠드는 씬인데 연기 안 하고 기대되는 거야, 이거 아니 어떻게. 이거 지켜보더라고요. 아, 근데 실제로 배 타고 나간 적은 없지. 둘 다 선장이니까. 촬영하면서 배를 타고 나간 적 없지. 촬영하면서도 아니야? 질문이? 아니 뭐 일상생활에서 물어본 거 아니었어? 평소에 둘 다 얘기해줘. 둘 다. 배 운전도 사실은 못 하고 험한데 잘 안 나가죠. 잘 안 가고. 타본 적이 있고 나가본 적이 있고 이거 하면서는 한 번도 없고 한 번도 없고. 이거는 다 여기서 그냥 고정해 놓은 그 아까 건가? 그 항구가 세트에서 어촌을 만든 거야. 그래서 수조 이게 물 이렇게 해가지고 배를 띄우고 물을 부었어 거기에. 그래서 배도 이렇게 흔들리게 크레인이 또 잡아서 흔들어주고. 와 엄청 발전했다. 티 아예 안 나네. 관식이 그럼 젊은 관식이가 그 유람선에 떨어진 것도 진짜 떨어진 거 아니야? 젊은 관식은 아마 실제로 바다 나갔던 적이 있었던 걸로 알고 젊은 있는데. 관식은 실제 지가 바다 수영을 했고 아, 거기 진짜 받았어. 실제로 거기서 뛰어내려서 유람선에서? 그랬을 때 야, 살아서 다행이다. 근데 확실히 당해보니까 어땠어? 대응을 잘 못하겠더라고. 진짜 막상 내가 들으니까. 그리고 아유 씨는 또 이렇게 나보다 동생인데 어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경험했잖아. 있어. 저번주에 생각도 많았고 이러니까 또 되게 어른 같은 느낌이 있어서 그냥 혼나는 느낌이었어. 우리가 마지막으로 두 친구의 그 넷플릭스 추천작을 좀 받아보는 시간이 있거든. 이제 여태까지 추천 타율이 되게 좋았어. 그거 난 다 봤어. 나 처음에 그거 봤어. 스토커. 그거 봤어. 그러니까 추천해주는 것들이 다 좋은 거더라고. 나는 다큐 좋아해가지고 나의 문어 선생님. 문어에 대한. 문어 다큐인데 그거 보면 이제 문어를 한동안이 아니지 계속 문어 먹을 때마다 생각이 나지. 문어 이번에 좀 많이 잡지 않았어? 그렇지. 문어 많이 잡는데. 그래서 저기 딸한테 오징어 줬구나. 그러니까 오징어. 나의 문어 선생님 보고서. 근데 오징어도 좀 그럴 것 같고. 어떤 이야기? 나도 항상 썸네일만 보고 시도를 못하는. 문어랑 계속 교감하는 내용이야. 그게 교감이 될까 하면서 그 문어가 얼마나 지능이 높은지도 알게 되고 그리고 굉장히 슬퍼. 진짜? 눈물 뚝뚝 흘려요. 진짜요? 근데 실제 문어가 똑똑해. 왜? 그렇다고. 그 예전에 그 스코어 맞추기 월드컵 때 예언하는 거. 예언하는 것도 막 문어 시켜서. 그거는 그치, 우연이라고 생각했는데 어쨌든 그 과정들은 수행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대훈이는 혹시 추천해줄 만한? 좋은 게 너무 많아. 너무 많아가지고 기억이 다 안 날 지경인데 퀸즈 갬빗 되게 재밌게 얼마 전에 이렇게 우연히 보게 돼가지고 저 아냐 동생이 진짜 매력적. 내가 아까 말했던 존재만 나타나는 거. 기운을 갖고 있는 사람. 맞다. 수경이도 좀 그런 비슷한 기운이 있어. 수경이. 생김은 다를 수 있겠지만 체스 얘기야 체스. 천재 체스 사람 얘기인데 한번 봐봐. 제 이름이 갬빗이야? 아니야 미안해. 봐봐. 너무 그냥 볼게. 백문이 불여일견이야. 한번 그죠. 봐봐. 아무튼 사실 오늘 우리 동아리의 두 회원 친구들을 모시긴 했지만은 오늘 홍보하러 온 거를 우리 알고 있고 그래서 맞아. 본격적으로 이제 홍보할 시간을 줄 건데 누가 혹시 할 거야? 누구? 난 혜준이라고 들었는데. 그럼 하나 둘 셋 하면은 시작을 해줘. 하나 둘 셋. 고생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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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님 진짜 실례했습니다, 선생님들. 진짜 재밌. 근데 너 너무 그 사람들이 최고인데. 아유.